예, 새누리당이 오늘 비대위와 혁신위 구성안을 추인할 예정이었지만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서 조금 전 무산됐습니다. 들으신 대로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사죄할 마지막 기회마저 버렸다며 사퇴했습니다. 친박계의 집단 반발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당 쇄신 방안을 둘러싼 계파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일파만파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우 정치담당 부국장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당초에 큰 그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상임전국위원회라는 회의하고 이어서 이제 전국위원회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늘 오후 1시 20분부터 회의가 열려서 일사천리로 이제 최근에 있었던 비대위원장 겸직하는 거라든지 이런 그 일련의 어떤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게 다 무산이 돼 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그 상임전국위원회라는 거는요. 예. 그 새누리당 내 그 상임위원장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예. 52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 상임전국위원회가 열리려면 그 과반인 그 27명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 오늘 한 5명 정도 부족한 22명이 모여서 결국 그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된 거고요. 예. 이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혁신위원회에 전권을 주어서 혁신위가 이 새누리당이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다 정하려고 지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 혁신위에 전권을 주는 그 당헌당규 개정안을 올렸던 건데 당헌당규 개정 자체가 이제 불가해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어서 전국위원회는 한 전국에 한 850명 정도 새누리당 의원하고 그리고 뭐 시도의원이라든지 이런 새누리당 내 그 핵심 인력 한 850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예. 이것도 역시 그 과반이 되려면 426명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오늘 한 70명 정도가 모자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국위원회도 오늘 결국 소집이 이제 무산된 건데요. 전국위원회에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하기로 돼 있는데 예. 그 부분을 이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추인하기로 했던 겁니다. 근데 예. 그것 역시 그 무산된 건데요.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아시다시피 어제 그 친박계 초재선 의원 20명이 그 혁신위원장 그 김용태 혁신위원장하고 그리고 그 비대위원들 인선을 제고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어떤 친박계의 어떤 그 의중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서너 가지를 결정할 예정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상임전국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혁신위에 상당히 그 전권을 이렇게 부여하는 쪽으로 당헌을 이제 바꾸려고 했던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위원회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금 비대위원장을 이제 같이 겸직하도록 그 뭐 사실상 내정된 상태인데 이걸 이제 추인하는 절차 그리고 비대위원을 이제 임명하는 그런 이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무산이 됐는데 근소한 차이로 이게 무산이 된 데는 결국 어제 20명의 친박계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비박 일색인 뭐 비대위원이라든지 겸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건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반영이 된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에 혁신위원장에 내정됐던 김용태 의원은 그 대표적인 강성 비박계 의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친박계와 아주 지금까지 아주 그 세게 그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아마 이번에 상당히 그 새누리당이 환골탈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 새누리당을 아주 그야말로 뼛속부터 혁신하겠다는 뭐 그런 그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 친박계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인물이었던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 임명한 것을 보면 주로 이 친박계와 좀 척을 졌던 비박계 의원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예. 유승민 의원이 그 무소속으로 그 출마해서 지금 당선됐지 않습니까? 예. 그 유승민 의원하고 아주 절친한 그 이해훈 의원하고요. 의원. 그리고 예. 김세현 의원 등을 비대위원으로 그 선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친박계는 별로 없습니다. 한 예. 2명 정도 지금 보이는데 10명 가운데. 그래서 그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한 5명 정도를 친박계에 좀 추가할 테니까 그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결국 그것이 무산되고 오히려 친박계 주도로 그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그 인선을 추인하는 그 전국위원회가 무산되는 그런 어떤 파국적인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 김용태 혁신위원장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까지 열고 사퇴했는데 혁신위원장을 오늘 뭐 인준하는 그런 건 아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 오늘 당헌 당규를 개정을 해서 예. 혁신위에 전권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박계에서 그 김용태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반발 심리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결국은 아예 그 상임 전국위가 무산되는 이제 그런 예. 상황을 맞이한 거죠. 혁신위원장은 이제 오늘 비대위가 구성이 됐더라면 이제 비대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추인하는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그 이제 절차를 사실상 밟게 이제 되는 거였죠. 김용태 혁신위원장을 내정을 예. 했기 때문에 이제 예. 김용태 위원장으로 가는 거였던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친박이 이렇게 그 김용태 혁신위원장이라든지 비대위원 가운데 이 비박계 앞서 말씀하신 뭐 몇몇 그 비대위원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비토하는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우선 아시다시피 이제 혁신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누리당이 혁신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을 새누리당이 일당을 뺏기면서 아주 참패했지 않습니까? 예. 그 원인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임무도 있습니다. 이제 예. 그 원인을 분석하다 보면 아무래도 친박계와 비박계의 어떤 공천 갈등 그리고 아무래도 친박계 위주의 어떤 책임론을 그 내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 친박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대단히 부담스러운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7, 8월로 그 예정돼 있는 그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도 그 친박계가 당권을 잡는 데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감안했을 때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대단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봤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현재 그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이 추진하는 그 비대위 면면을 봤을 때 그 유승민 의원의 복당을 곧 그 가시화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유승민 의원하고 아주 절친한 이혜훈 의원이라든지 예. 그리고 김세현 의원 등이 아마 유승민 의원의 복당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예. 되면 새누리당 내에서는 그 친박계는 상당히 좀 위기감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박계 어떻게 보면 이제 구심점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어떤 그 내부적인 어떤 이 판단도 작용하고 김용태 혁신위원장이 사퇴에 변해서 아주 강한 톤으로 얘기를 했어요. 새누리당에서 정당 민주주의는 죽었다.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국민에게 무릎을 꿇을지언정 그들에게라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는 없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향후 앞으로 탈당까지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김용태 의원이 뭐 탈당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그 당 내에서 아주 그 상당히 그 가열찬 투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마 오늘 이 그 상임 전국위와 그 전국위원회 무산을 계기로 해서 친박계와 비박계 간의 갈등은 그야말로 첨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친박계는 당권을 쥐는 문제 그리고 당장 그 새누리당 내에서 어떤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이런 문제에 좀 관심이 있는 거고 비박계는 이제 좀 더 그 길게 보면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비박계의 목소리가 더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새누리당이 환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친박계는 아무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좀 은인자중하는 그 자세를 보여주는 게 좋고 비박계, 그 친박계 색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당을 그 이끌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그 어떤 판단에 있어서 아주 그 첨예한 그 차이를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 그 친박계와 비박계의 어떤 이 전국을 보는 시각 그리고 내년 대선을 보는 시각이 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예. 아주 상당한 갈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지금 이제 원내대표는 지난 5월 3일 선거에서 이제 당선이 된 거기 때문에 원내대표 신분은 이제 유지가 되는데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퇴하겠다는 겁니까? 정진석 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뭐 예. 이렇게 된 마당에 비대위원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예. 생각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직을 내놓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원내대표로서도 상당히 그 오늘 저 전국위원회 무산 그리고 상임전국위원회 무산 사태를 계기로 해서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리더십에도 상당히 커다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 나경원 의원을 그 누르고 1차 경선에서 바로 그 원내대표에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친박계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계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립각을 세우면서 김용태 혁신위원장을 내세웠고 비대위원을 주로 비박계로 그 인선을 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제 친박계와 어떻게 보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 루비콘강을 건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진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앞으로 그 이 당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핸디캡을 안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새누리당 당 내용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정치담당 부국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